네, 오늘은 만성치주염으로 전체 치아를 상실한 환자분의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고 수술한 당일날 원데이로 임시치아까지 진행하는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은 4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잇몸 상태가 만성치주염 많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 표정도 입이 많이 벌어져 있고 입이 나와 있으며 이 사이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가 빠져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고요. 옆면에서의 얼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입술이 좀 나와 있고 이 사이들이 벌어져 있으며 윗니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아랫입술을 확대해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으신데요. 이들이 많이 빠져 있고 이 사이가 듬성듬성 벌어져 있으며 입술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보기에도 많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옆 입술에서 보실 때도 치아 사이 공간들이 벌어져 있고 윗니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안 상태를 보시게 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치아들 상태고요. 치아들 주변부에 치석이 많이 껴서 이가 거의 빠질 정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몇 개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입안에 만성치주염이 심한 상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의 상황의 치아 상태고요. 치아들이 6개 정도 남아있고요. 왼쪽에도 치아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 주변부의 염증 상태도 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 치아도 치아가 6개 정도 남아있고요. 좀 많이 썩어서 뿌리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쪽 치아도 많이 빠져있고 어금니 치아는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 사진 상태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여기 금속 도자기, 그래서 금속 도자기해가지고 브릿지를 하셨던 이신데요. 그리고 치아 뿌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쪽에도 보시게 되면 치아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이 있게 되는 거고요. 잇몸뼈들이 원래 치아를 싸고 있어야 되는데 잇몸뼈들이 많이 흡수가 돼서 만성치주염으로 이를 싸고 있지 못하고 잇몸뼈들이 다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으세요.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잇몸뼈들이 다 내려가서 치아들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고 이 정도가 되면 치아가 저절로 빠지게 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술 전 얼굴 사진 상태고 어금니가 제대로 있지 않게 되면 어금니에서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그 힘들이 받쳐주지 못하게 되면 앞니 쪽에 치아들이 힘을 받게 돼서 앞니들이 점점점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고요. 이 앞니들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금니에 비해서 힘에 굉장히 약하고 점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고 벌어지게 되면서 입술도 앞으로 좀 더 튀어나오게 돼서 돌출이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셨을 때 치아들 상태를 보시게 되면 치아들이 굉장히 좋지는 않고요. 치석도 굉장히 많이 껴있고 이런 부위를 보시게 되면 치아 주변부에 농이 차있고 염증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입술도 굉장히 나와 있어서 안모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CT 사진인데요. CT 상황을 3D 상태로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치아고요. 여기 검게 보이는 부분이 코입니다. 코 구멍 두 군데가 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아래쪽 치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요. 뼈들이 이 부분인데 뼈들이 치아를 감싸지 못하고 많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코고요. 코고 아래 윗입술이고요. 윗입술이고 이렇게 윗입술이고 입천장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잇몸뼈 부분인데요. 뼈가 많이 흡수돼서 얇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뼈가 없는 상태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 부분의 CT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부분이 아래 턱 부분이 되고요. 턱뼈 부분이고요.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은 신경관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CT를 통해서 정확하게 신경관으로부터 거리가 얼만큼 남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만성치주염으로 잇몸뼈는 많이 소실되어 있지만 아래쪽 턱뼈가 어느 정도 길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대략 한 7.5mm 정도 이쪽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에서
7.5mm 정도의 뼈 상태가 남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에서도 신경관으로부터 거리가 9.3mm, 이 부분 좀 더 많이 남아 있고요. 턱뼈가 이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뼈가 없는 부분에서도 임플란트를 동시에 식립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T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게 되고요. 수술한 직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8개, 위쪽에 10개의 임플란트를 시술을 한 경우입니다. 치아는 아래쪽 치아가 14개, 위에 쪽 치아가 14개가 있게 되는데요. 총 28개의 치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데이 치과에서는 아래쪽에는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뿌리를 시술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8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뼈 이식을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위쪽의 경우에는 아래쪽보다는 턱뼈가 크고 또한 위쪽 뼈들은 아래쪽에 비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개수를 2개 정도를 더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왕성히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수술 당일날 진행하기 위해서 앞니 쪽에 있는 임플란트들에는 기둥을 연결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둥을 좀 긴 기둥을 연결해서 그 기둥을 이용해서 임시치아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턱뼈의 양이 되기 때문에 턱뼈의 양과 질을 고려해서 임플란트를 다 심고 9개 정도의 기둥을 연결하였습니다. 임플란트는 18개를 동시에 시술하였고요. 이럴 때 주의사항은 시술할 때의 술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뼈의 상태나 질에 따라서 적절하게 고정이 잘 나오도록 해야만이 시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술 후의 CT 상태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임플란트들이 심겨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들이 심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관으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시술하는 날 제작되어진 임플란트 임시차 상태고요. 임시차를 시술하면서 기둥 연결한 부위에 임시차를 제작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임플란트가 뼈에 굳게 되면 본을 떠서 치아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치아 기둥을 연결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환자 구강 상태에 맞는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수술 전에 비해서 입술도 굉장히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돌출되었던 니들이 안으로 굉장히 들어간 상태로 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종 보철물이 제작된 상태고요. 입안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시술 전에 굉장히 뻗어졌던 이들이나 앞으로 튀어나왔던 이들이 어느 정도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고요. 아랫니 상태고요. 다시 보시게 되면 입술 모양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을 때의 상태고요. 치간모의 입술 모양입니다. 시술 후에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배어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입술이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시술 전 남모 상태고 시술 후에 임플란트가 들어간 후에 안모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술 전 안모 상태, 시술 후 안모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술 후의 안모 상태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시 임플란트가 진행하게 되고요. 만성치주염으로 잇몸뼈들이 다 소실됐다 할지라도 환자분이 가지고 계시는 턱뼈를 이용해서 시술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턱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당일날 발치와 임플란트 시술 그리고 뼈 이식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그 임플란트가 뼈에 굳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철물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